네, 오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6년 만에 제주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면세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면세점주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가 나왔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6년 만에 제주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면세점을 들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게 면세점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사실 이 단체 관광은 이 목적이 굉장히 좀 확실한 상품입니다. 패키지로 들어와서 예. 주요 관광지 혹은 쇼핑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상품으로 저희가 좀 익히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관광의 필수 코스에는 늘 이제 면세점이 포함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단체 관광객들은 구매력이 굉장히 조금 높기 때문에 이 면세점 실적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타 이제 다른 이 중국 관련된 이 소비주들 보다는 조금 더 이제 면세점주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또 이제 하늘길이 조금 이렇게 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한국의 관광 산업이 다시금 좀 구조적으로 성장기를 조금 맞게 될 텐데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이 한국의 관광업과 좀 궤를 같이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을 시작으로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면세점주들도 한번 더욱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이 한한령 이전과 비교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로 또 회복됐는지도 궁금해요. 좀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19년 수준의 약 한 46% 정도만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인천공항의 이용 객수들이 한 뭐 거의 80% 수준까지 회복된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좀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한한령이 터지기 시작했었던 2017년 이전, 그러니까 2016년 수준이랑 비교를 하면 그 수준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항공 노선이 좀 증편이 되고 이런 단체 관광 상품이 좀 증가하게 되는 4분기부터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 추산으로는 2019년 수준의 약 한 85% 수준까지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더라도 이전만큼은 그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 거다.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씀씀이도 그만큼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좀 큽니다. 뭐 비단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뭐 내수 소비가 뭐 중국 내수 소비가 이제 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구매력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인 이 2030 세대가 굉장히 조금 실업률이 지금 높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면세점 업체들이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그 수혜를 조금 덜 받으실 일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조금 인지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면세점 업체들의 화두는 비용 구조는 굉장히 좀 많이 예전보다는 라이트하게 가져간 상태예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매출이 어떻게 조금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이 단체 관광객을 통해서 구매력이 높은 단체 관광객을 통해서 매출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개별 관광객의 객단가 대비해서 단체 관광객의 객단가가 약 3배 정도 이른다라는 좀 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 회복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더라. 특히나 이 단체 관광객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입국을 하고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와 내년 실적에 전혀 저희가 좀 예상을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저희가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또 본격화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뭐 자료를 보니까 이 내년 이 중국발 크루즈선, 제주도로 들어오는 크루즈선만 약 한 300여 편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언제부터 면세점주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3분기부터 좀 괜찮을까요? 일단 뭐 지금 계속 이제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제 좀 저희가 이제부터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예. 결국은 한중간 항공권 노선의 좀 회복, 음. 증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증편이 되는 모습이 가시화가 되어야지만 과거처럼 좀 많은 관광객이 좀 입국을 할 것 같고요. 현재 한중 노선 회복률이 2019년 대비 약 50%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말 이제 뭐 추석 연휴라든지 또 10월 초에는 중국의 가장 큰 좀 연휴인 국경절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경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항공 노선이 좀 증편이 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유커들이 좀 본격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 면세점 실적에 반영되는 효과는 3분기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시점은 4분기부터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 10월 국경절을 기점으로 이제 이후부터 좀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또 대거 들어오는 만큼 그 이유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면세점주 가운데 또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면세점주 가운데 탑픽 어디가 있나요? 네. 뭐 크게 지금 뭐 호텔신라 그리고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업계 얘기를 먼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반기에 이 모든 이 3사들이 공히 좀 절반의 성공을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유는 매출은 굉장히 부진했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좋았었던 이런 좀 기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매출이 부진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따이공들이라고 하죠. 이 따이공들에게 주는 알선 수수료율을 조금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좀 경쟁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였고 그 결과 이제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출은 굉장히 좀 부진한 결과를 낳았지만 이 자리를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즉 알선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비용들을 좀 덜 지급해도 되는 이 개별 관광객이 조금 채우다 보니까 이 매출은 부진했어도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는 이런 좀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에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매출은 과거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익률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상적인 형태의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예, 뭐 오늘은 이 중국 관련 단체 관광객 들어옴에 따라서 이 면세점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무래도 또 카지노, 화장품 이런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도 또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면세점주 이후에 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사실 이제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수단들, 뭐 크루즈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항공 노선의 회복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항공사들의 실적을 조금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순차적으로 뭐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이런 순서대로 좀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올라서 좀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단체 관광객들이 좀 본격적으로 입국을 하고 이제 좀 내수를 좀 진작시켰던 이 과거 2010년대 중반과 비교를 한다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터무니없게 낮은 수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신라 기준으로는 약 PER 기준으로 20배 이상을 좀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조금 완성이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백화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백화점이
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작년 재작년 사실 이제 워낙 좀 좋았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조금 있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하반기에도 사실 비용 부담은 조금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쇼핑을 하러 백화점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 개선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백화점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결국 이제 이 면세점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면세점주 가운데 그러면 가장 탑픽은 어디로 그러면은 딱 꼽으신다면 어디로 보세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면세업의 비중이 큰 호텔신라가 저는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는 사실 이제 좀 사업 구조가 동일한 상황인데 사실 지난 이 몇 년 동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면세 사업에서 돈을 벌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때까지 해서 굉장히 적자가 많이 줄었고 3분기 때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체력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그 사업을 굉장히 좀 기업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으로서는 호텔신라 그리고 예.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순으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단체 관광객 이 입국에 따른 또 면세점주 수혜 살펴봤고요. 면세점주 가운데는 호텔신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상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